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의 유용한 정보 그 어느 때보다 찾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유소 일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렵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잠깐 반짝 올라주는 모습도 보였던 우리 양시장이었는데 이후에는 다시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서 연 저점을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낙폭을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다는 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 복원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 주유소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희망 복원 위크로 이번 한 주 꾸려질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고민들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유소 1부부터 3부 내내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종목 고민 갖고 계셨던 부분 고민하지 말고 저희 주유소에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계좌 복원을 위해서 힘써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고민하지 말고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살려낼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말씀해드린 대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가 가장 빠른데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실시간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고요. 또 가장 어떤 게 고민이 되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저희 좋아요와 구독도 저희 서울경제TV에 큰 힘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과 함께 종목 상담을 진행하게 될지 알고 계신 분들도 이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도 역시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오늘 시장 사실 쉽지 않았죠. 저희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개인적으로는 거의 공략 종목을 한 종목 또는 3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종목이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지수지만 강세 종목 섹터가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강세 섹터라 하더라도 그 주도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지수에 상관없이 종목을 가장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한 종목에서 3종목까지 나가서 기본적으로 당일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종목이 안 나갈 정도로 저에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말도 할 것 없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지수가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93%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코스피가 2,300이 깨졌다가 다시 이제 종가 마무리해서 2,300을 다시 올라와서 마무리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250이 코스피의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250까지 가려면 이제 약 50포인트가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는 것보다는 50포인트가 확 빠져서 진짜 반등의 횡보를 한 다음에 찐 반등이 나오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올 것 같고요. 반대로 2,250이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지지도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하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1차 지지 라인은 2,250이다. 그래서 이제 지지 바닥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번 주 동안은 종목 상담을 서울경제TV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게
좋은 종목을 지금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도 사실 물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고민 많은 종목들을 방송에 올려주시면 종목을 제가 제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은 차트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근거해서 PBR하고요, BPS, EPS 다 통틀어가지고 제가 중장기 또 홀딩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전화나 문자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키워드는 뭐 매일 똑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코스피 지지라인은 2250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하고요. 오늘 특징 섹터들 말씀드리고 시황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갈 텐데 오늘 상한가 종목은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첫 종목은 SY고요. 두 번째 종목은 수젠텍인데 두 종목 다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첫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는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로 상한가를 나왔는데 먼저 SY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보시면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직 죽지 않았다를 생각하는 게 저 화면에 있는 사진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꾸준한데 SY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편입됐던 이유가 저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이라는 건데요. 모듈러 주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조립식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기본적인 모든 부품과 소제품들을 만든 다음에요. 현장에 조립해서 만들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바로 조립할 수 있는 주택을 저걸 요청한다. 이런 이슈로 SY 같은 경우는 단열 패널 SY 폴리캠을 활용해서 만든 모듈러 주택 브랜드인 폴리캠 하우스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다 빠질 때 SY가 간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SY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아직 죽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 아직 버리지 마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섹터는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섹터입니다. 이게 수젠텍인데요. 수젠텍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코로나 때 수젠텍 뭐 여러 가지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젠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수젠텍과 여러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수젠텍이 우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주도 섹터이고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휴마시스 이런 종목, 바디텍 매드 이런 종목들인데 저는 사실 이게 공략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노란톡방에 그 주도주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재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는 공략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가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국 때는 코로나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천 명, 몇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강력한 전염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너도 나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확인해야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과연 진단키트가 과연 몇 명에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피부에 밀접한 접촉 그리고 성병 관련 이런 거기 때문에 호흡기로 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도 극소수일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수젠텍이나 바디텍 매드, 휴마시스 여러 가지 진단키트 관련주 회사들이 과연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제품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 내놓는다면 그게 과연 몇 개나 팔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그게 몇 개 안 팔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략을 못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좋다고 봤으니까 상한가에 들어갔겠죠.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젠텍 같은 종목을 공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내일부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수요층이 있어야 만드는 제조층도 있는 거고요. 제조가 많이 되면 많아지면 그게 공장에 쌓이는 재고로 쌓이는 게 아니라 팔려야 또 매출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진단키트 관련주 과연 갈 것인가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 7월 이번 첫 번째 주는 급락장의 종목 상담을 이제 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할 건데 지수에 상관없이 주요 섹터, 주도주, 공략 타점이 나오는데 오늘은 타점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 휴마시스, 랩지노빅스, 바디텍 매드들은 관종 효과 놓고 보십시오. 제 기준은 그렇지만 그 시장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혀 확대가 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 이야기하고 정리해드리면 2250까지는 이제 50포인트가 남아있고 이 50포인트 이후에 찐 바닥을 봐지고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는 그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250을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문자로나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오늘은 차트보다는 재무제표 근간해가지고요. 매출액
가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유보율, 부채 비율, 그리고 EPS, BPS, PBR 이런 것들을 제가 찝어드릴 테니까 공시까지 찝어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면 많이들 신청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시장을 한번 뭐 이미 빠진 지수니까요.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짐 가지고요. 오늘 종목 상담 차분히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명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었고요. 더해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던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이라던가 원숭이 도창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이미 오늘장 추가 하락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6월 이어지는 하락장에도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만큼은 굉장히 힘있게 잘 가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때문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종목 상담도 이용준 파트너가 꼼꼼하게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이용준 파트너와 더 깊은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 톡방 링크가 안내되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 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자, 저희 번호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용준 파트너에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자로 먼저 종목 고민을 받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가 21,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흐름 보면요. 2.23% 하락이 나왔고 21,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어려운 장세이기는 하지만 수익권에 접어들어 계십니다. 자, 지금 뭐 증권가 리포트도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연쇄적인 수주 소식만 확인이 된다면 주가 반등 모멘텀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목표 주가도 33,000원에서 3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오늘 그런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청산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21,000원에 30% 네, 어떻게 네.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그 시청자님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우선 뭐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이런 장에도 수익권에 들어온 종목을 갖고 계신 것 자체가 우선 큰 행운이고 본인 뭐 실력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선 대형주이고 제가 2달 전에 방송을 할 때 외국인 순매수 탑픽 종목 1, 2, 3 중에 한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플랜트 같은 거 하고 있고 현재 유가가 오름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우디에서는 그 투자를 하는데 보통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뭐 네옴시티 이런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 설계, 시공, 계획도 다 할 수 있는 종합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수주만 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지수 하락에 비해서도 빠지는 게 크게 없고 오늘 지난주에 반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좋아 보이는데 우선 차트 보고요. 재무제표 봐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21,000원, 시장님 사신 21,000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빠져 있다가 올라오는 시점이고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이 동그라미 쳐드리면 바닥이 이미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바닥이 나왔고 이때는 2021년 8월 달이고요. 두 번째 바닥은 여기 구간, 여기는 2021년 12월 달, 그리고 3중 바닥. 그다음에 네 번째 바닥을 약간 깼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완벽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빠지는 것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은 오늘 살짝 깨가지고요. 내일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인 지지라인은 시청자님 사실 2만 1,000원 잡으시고요. 2만 1,000원까지 내려오면 혹시나 지지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본전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더 확신이 있으시면 2만 1,000원보다는 19,500원 전저점이죠. 19,500원까지도 한번 홀딩해 보시고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는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내일 하락해서 2만 1,000원 찍고 반등 1차 시나리오고요. 2차 시나리오는 2만 1,000원을 깨고요. 최저점인 19,500원 찍고 반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눌렸다 반등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업 개요를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 기본적 분석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업 개요에 보면 EPC라고 해서 EPC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 구매, 시공까지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회사이고 외국인 매수가 지난달, 지지난달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 보이고 수급도 좋아 보이고 핵심은 재무제표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연간 재무제표인데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트렌드상 중동 국가들이 그 유가 상승에 의한 호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호재에 대한 건설에 대한 수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이렉트로 우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기 때문에 제가 눌렸다가 반등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0%이고요. 유보율은 100%로 다소 작긴 하지만 우선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가 2.24이고 그리고 BPS는 이렇게 되는데 우선 PBR이나 BPS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형주의 가장 큰 핵심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있고요. 전저점을 3번이나 지지를 받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하락하면 하락 후 횡보 후 상승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하시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차트상으로 보면 이 구간 2만 1,000원과 19,500원 두 개의 가격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손해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한다면 목표가를 좀 크게 본다면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6,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시고 이게 이제 밴드 구간에서 2만 1,000원에서 2만 6,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중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단기적인 성향이라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익 익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난하게 수익 청산 가능해 보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좋은 가격에 잘 매수를 하셨고 덕분에 또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수익권에 접어들어 계십니다. 지금 지지라인은 2만 1,000원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더 여력이 있으시다면 19,500원까지도 여유를 주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추세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하셨어요. 더해서 재무제표를 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승할 때 목표가 크게 잡는다라고 하면 2만 6,000원에서 대응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문자로 들어온 고민 내용인데요. 보성 파워텍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400원의 비중은 40%로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신데 자, 보성 파워텍 오늘 흐름 6.45% 하락이 나왔고요. 5,0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갭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하락이 나왔고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 나가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더해서 외국인 매수는 들어왔는데 기관 매도세 보여줬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소식이 나올 당시에 반짝 올랐다가 다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보성 파워텍인데 사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주 높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도 같은데 비중이 큰 게 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지금 현재가가 5,080원인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 보성 파워텍은 단기적으로 고가에 잡으신 건 맞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성 파워텍 볼 때 보성 파워텍뿐만 아니라 서전기전, 한신기계, G2파워 차트를 다 봤는데 모든 지금 원전
관련 차트들이 21선을 깨버려가지고요. 흐름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장기로 SMR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앞으로 원전 신화를 3, 4호기에 대한 재가동 이런 것들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최근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이런 원전 관련주들 G2파워 포함해서요. 신규 원전 관련주 포함해서 다 21선을 깨져버렸거든요. 그나마 보성 파워텍은 마이너스 6%면 양호한 느낌이 있는데 아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차트를 보고 재무를 한번 봐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가 원전 관련주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상승은 사실은 여기에 나왔잖아요. 2월 달, 3월 달에 해서 수익률만 해서 150%가 나왔으니까 1.5배가 올랐는데 이제 좋다고 중장기 좋다고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사실은 사그라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을 볼 때는 중장기로 보는 거야 뭐 매월 일정 금액을 매수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만큼 좋고 안전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그라미 친 21선을 깨졌고요. 지금 보성 파워텍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서전 기전 다 똑같습니다. 한식이 똑같은데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락을 한다면 1차 지지는 갭의 상반값인 4,680원이고요. 여기 무너지면 갭의 하반값인 4,08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22선이 깨졌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지금 밀릴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메모하십시오. 4,680원, 4,080원 이 두 개의 가격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지지를 받으면 그때 추매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빠진다고 사시는 것보다는 1차 지지 4,680원, 2차 지지 4,080원에 보시고요. 지지라인을 지지받을 때 추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이 왔다고 해서 추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지받고 양봉이 나오면 추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차피 시청자님만 물린 게 아니라 지금 주식을 하시는 전 국민이 다 지금 상황이 다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최소 보니까 30% 정도 다 물려있는 것 같아요. 30%, 40% 물려있으니까 여기를 잘 견뎌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시청자님 종목 중에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해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홀딩해도 되는지 아니면 청산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본적 분석도 해드릴 텐데요. 우선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비율 40%로 좀 투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증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나고요. 매출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감사보고서 시즌은 잘 지났고 부채 비율은 21%, 유보율은 274%이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추매 타이밍 추매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가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상장 폐지한다든지 뭐 관리 종목 된다 이런 이슈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시황상 공시도 한번 봐드리면 제가 사실은 다 봐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돼서 말씀드리면 전환사채 공시도 있잖아요. 전환사채 공시도 있고 유상증자 공시는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공시가 있다는 건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추매 타이밍이 오면 추매하셔가지고 중장기 어차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보여지는 매수가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따라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4,680원 1차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2차 지지라인은 4,080원 잡아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물론 40%로 비중이 상당히 크신 편이긴 한데 만약에 이 지지라인 1차와 2차 지지라인에서 양봉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금 더 낮춰보시면 좋겠고요. 비중이 워낙에 크고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업력도 오래됐고 공시도 추가로 봐주셨죠. 전환사채 공시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도 보성 파워텍 뭐 단기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평단가 낮추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보성 파워텍에 대한 고민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의 고민도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93,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한눈에 봐도 좀 높아 보이는데 오늘 흐름 보면 3.21% 하락이 나와서 66,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오전 아주 잠깐 개장 직후에 흐름 좋게 나오다가 바로 하락이 나와서 계속해서 오늘 낙폭 키워나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외인 매수세는 다행히 들어와 줬는데 기관은 역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이슈가 있는데 자, 지금 예비 입찰에 롯데케미칼 그리고 베인캐피탈 해외 전략적 투자자들 참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이슈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에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게 되거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저희가 몇 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 매각 이슈가 우선 호재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떤지 사실은 차트만 봤을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경쟁이 들어왔다가 인수전에 들어왔다가 최근에 롯데캐피탈만 빼고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약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수 하락에 의한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3,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64,800원까지 빠져 있는데 매각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매각 이슈에 무조건 상승이다 이렇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좀 약간 난해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릴 때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홀딩스를 같이 보였는데 일진 홀딩스는 잘 가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안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차트만 봤을 때는 좀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큰 차트의 모습입니다.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하방에서 경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될 수 있고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61,000원까지는 1차 지지 라인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64,800원이니까 1차 지지 라인 61,000원 보시고요. 61,000원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21선인 79,000, 75,000원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님 사실 93,000원까지는 사실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매물대가 우선 굉장히 많고요. 여기 매물대가 많고 하방 경직돼 있는 거고 이 매각이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는 시장의 판단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판단은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시장의 판단이 하락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 개요를 봤더니 일진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알짜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 보시면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9,700억이니까요. 거의 200억 가까이 늘어나는 2,000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고 또 내년은 더 좋습니다. 1조 3천억이고 내후년은 1조 7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우선 홀딩 해보시는 것도 어차피 지금 추세가 하방 경직이니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각 이슈가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또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홀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보율이 4,000%나 된 큰 회사,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흐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매각이 되면 이제 절차들이 사명도 바뀌고 지분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또 이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각 이슈를 감안하고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종목별 투자자를 봤더니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꽤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측면에서는 그렇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수 하락에 의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61,000원을 지지받는다면 그때가 추매 타이밍이고요. 61,000원이 깨진다면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매가 61,000원에 돼서 상승이 나온다면 본인 매수가가 평단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점은
아주 좋게 봤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고점 봤을 때는 76,000원이 1차 고점이고요. 그 다음 돌파하면 83,000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93,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홀딩하지 마시고 61,000원에 추매돼서 상승 나오면 76,000원, 83,000원 두 가지 가격 기억하시고 본전 부분만 와도 잘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매각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매각 이슈가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큰 기업들이 매각에서 손을 뗀 것도 지수의 흐름도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1차 지지라인 61,000원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75,000원 구간까지는 올라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세요. 93,0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오기까지는 매물대가 너무나 많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기업 자체가 알짜고 또 내년 그리고 내후년도 괜찮아 보이니까 조금 길게 보고 홀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매수가가 높으신 만큼 61,000원대에서 지지받을 때 그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추매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문자로 남겨주신 고민도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휴림 로봇이요. 네, 휴림 로봇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2,890원에 40%거든요. 오늘 제가 매수를 잘했나가. 아, 그게 궁금하신가요? 네네네. 네, 또 마침 오늘 종가에 딱 매수가가 걸리셨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종가에 사신 건가요? 종가 베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물을 조금씩 탔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미 매수하신 지는 그럼 조금 됐고. 네네네. 네. 비중이 꽤 높으신데 휴림 로봇을 이렇게 큰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삼성 M&A 이슈도 있고. 네. 네, 그리고 한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한번 시세를 크게 내줄 수 있을 것 네네네. 같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이세요? 이게 지지선을 깨고서는 2,600원까지 깨지면 또 그 밑으로 화방이 열려있나 그게 걱정이 돼서요. 아,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저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림 로봇 이야기 하신 거 잘 들었고요. 네네네네. 주식 굉장히 좀 오래 하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이슈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제 견해를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다 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네. 지금 자리로 봤던 2,890원은 전저점 라인이고 네. 지금 여기를 지지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걱정이 돼서요. 네, 차트 제가 보면서 동그라미 쳐드리면 지금 이 도지, 양봉 도지 구간이 지금의 네. 딱 저점, 종가 구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저점 라인으로는 지지 라인이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하방이 열려 있느냐 이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60일선을 오늘 깨버렸잖아요. 네네네네. 60일선이 60일선이 3개월 선이니까 그래서 60일선을 깼다는 거는 내일 좋은 시나리오 내일 장대 양봉이 강하게 해가지고요. 60일선 이렇게 뚫어주면서 안착을 하게 되면 네.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죠. 얼마까지 목표가를 봐야 될까요? 우선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드릴게요. 오를 때 시나리오와 내릴 때 시나리오 드릴 텐데요. 네네네. 전제는 제가 이제 왜 60일선을 깨면 홀딩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네. 주식이라는 게 차트가 깨졌을 때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차트를 회복하면 네네. 그 종목은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시청에 사신 가격이 지지 라인이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네. 60일선을 깨면 돌파를 하면 1차 목표가는 3,750원이고요. 네네. 21선이 여기 돌파하면 정고점인 네. 4,320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 정고는 4,930원인데 네. 이것까지 되면 그 시나리오가 근간에는 삼성 M&A 이슈 중에
네네. 로봇 이슈가 휴림 로봇이다. 이런 발표가 혹시 네. 나오게 된다면 네. 당연히 가겠죠. 그죠? 네. 근데 반대로 삼성 네. M&A 이슈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휴림 로봇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다면 하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자, 보십시오. 시장님 사신 가격이 2,89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2,200원입니다. 아, 네네네. 그죠? 이게 121선이죠. 네. 물론 지금 시청자님과 저랑 통화하는 시점에서의 121선은 2,200원이지만 네네네. 시간이 지나면 120선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좀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차트 보지 않고 매도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왜 제가 차트 이평선을 보냐면 시청자님도 보고 저도 이평선을 보잖아요. 네네네. 이게 돌려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121선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하게 되면 2,2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네. 상승하게 되면 61선 위로 올라오는 그 양봉이 나오는지 내일 3,700원 이요? 확인해라. 네. 3,700원 정도요? 네, 그리고 지금 시간에 보니까 마이너스 1.56% 빠지고 있고요. 네네네. 종목별 투자자 보니까 외국인이 좀 사긴 했는데 그렇게 네. 크게 사고 있지는 않으니까 수급이나 시간에는 그렇게 개의치 마시고 네. 내일 일봉상 61선 위로 올라오는지 네네. 아니면 빠지면 122선 위에 지지를 받는지가 두 개만 보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휴림 로봇 첫 번째 전화 상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휴림 로봇 60일선을 깼습니다. 만약에 내일 60일선을 다시 뚫어주면서 안착할 경우에는 홀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는 3,750원, 4,320원이 2차 목표가, 4,930원이 3차 목표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삼성 M&A의 이슈의 주인공이 휴림 로봇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되겠죠. 이럴 경우 밀릴 때 1차 2,200원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121선 변화에 따라서 대응 가격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121선 차트 확인하시면서 추가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림 로봇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전화로 주신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저기 인트론 바이오. 네, 인트론 바이오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인트론 바이오가 네. 23,800원에 30%. 23,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이신 거죠. 예, 너무 많이 저기 했고 너무 많이 배당감 떨어져가지고 네. 정지되는 또 종목 아닌가 하고 너무 힘들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가가 10,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네.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라.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어. 딴 거보다. 네,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참 됐어요. 네. 그러면 매수하신 뒤에 혹시 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것도 안 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일단은 매수가가 도달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실까요? 어떻게 되실까요? 예, 그거 도달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이게 정지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더 궁금하고 네. 얼마까지 요번 좀 팔아서 손절을 해야 되나 그것도 여러 가지 궁금해서 너무 답답해서 한번 네. 전화드렸죠.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전화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이용준 네. 파트너님이 또 굉장히 잘 봐주시거든요. 이야기 한번 깊게 나눠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이 고맙습니다. 많으시네요. 그죠? 예. 그 고가 굉장히 높은 가격이 우선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 오늘 뉴스를 봤더니 급락할 때 인트론 바이오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해지라고 6월 28일 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가 나온 건 혹시 문제가 보셨나요? 된 종목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지금 상장 폐지 시즌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인트론 바이오 재무제표를 봤더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보이시죠? 예. 저게 지금 인트론 바이오 재무제표인데 상장 폐지 시는 3월이고 현재는 8월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바이오 회사지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1억 흑자이고 재작년에 157억 흑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없다면 상장 폐지나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우선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그리고 다행인 거는 부채 비율이 51%, 유보율이 511%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의 재무제표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술 수출 계약 해지는 악재가 맞습니다. 네네. 악재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이날이죠. 6월 28일 날 거의 하한가네요. 마이너스 29%만큼 하한가만큼 빠져 있고 하한가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은 맞아요. 네. 다행스러운 건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은 좀 다른 얘기 같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23,800원이시죠. 네네. 가격이 좀 높아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상패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 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기다리면 본전까지는 올까요? 우선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전저점이 전 동그라미 친구에 8,100원이고 지금 오늘 네. 종가가 8,800원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하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아, 예. 하지만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즉 횡보할 수 있다. 이 8,800원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종합시황에서 전환사채 발행된 내용을 좀 확인했더니 인트론 바이오가 2021년 8월 30일 날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거기 시설자금 100억, 운영자금 3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환가액이 22,450원인데 여기서 좀 집중하셔야 될 게 이게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환가액이 17,150원입니다. 17,150원. 네. 어렵죠. 17,000, 그냥 제가 가격을 불러드리게 적으시면 돼요. 17,150원. 예,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아. 그래서 왜냐하면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17,150원이니까요. 예, 예. 전환사채를 추가 상장한 시점에서는 세력이나 뭐 주포나 전환사채권자나 누군가는 17,150원으로 올라가야 이익이 되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17,150원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전환가액이라는 게 또 추후에 또 조정도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17,15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땐 전저점이 찍었기 때문에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관리 종목이나 이게 얼마나 걸려서 이 정도 갈까요? 그거는 모르죠. 제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예, 예, 그럼 맞아요. 제가 전 재산을 빌려가지고 하면 알면서도 되죠. 여쭤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제 갈지는 네. 그걸 대답하는 전문가는 거짓을 말하는 거죠. 언제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더 이상. 그 전에는 이게 좀 많이 좋았어요. 아, 네. 예. 다 말씀하셨죠?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7,15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올라가겠네. 네, 네, 현재로서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꼭 이렇게 상담 좀 해주셨으면 하고 기다렸는데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용준 파트너의 이 말씀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다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이후에 너무 하락이 크게 나와서 오랜 시간 고민이 깊으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요. 매수가랑 현재 주가 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지 그 부분에도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상패에 대해서는 미리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모습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환가액을 볼 때 17,15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가격대 기억하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저 리드코프고요. 네. 8,880원이에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5%예요. 네, 리드코프 매수를 하셨고 8,880원에 5%. 네. 자, 지금 종가가 8,080원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 이거 팔고 다시 산 건데 사자마자 또 막 내려가가지고. 네. 자, 매수가에 다시 도달할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이실까요? 네. 와야죠. 네. 꼭 도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더 사도 될 것 같아서. 아, 네. 네,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더 살려고요. 네,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 리드코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도하시고 다시 사셨나 보네요. 네, 다시 샀어요. 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재무제표나 이거 확인해 보니까요. 네. 좀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좀 하락이 더 할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많구나. 추매 생각하고 계시니까 1차 지지라인은 7,250원 부근까지 한번 보시고요. 네. 7,250원 부근에 이렇게 횡보하고 네. 양봉이 나오면 그때가 추매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리드코프는 재무제표상 보면 회사가 굉장히 건실한 회사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재무제표 보여드리면 우선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네. 알기로는 유형자산이 많은 회사로 알고 있고 여기가 부채 네. 유보율이 3,000%가 넘더라고요. 아. 그리고 PBR, 제가 이제 중장기 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 PBR이 BPS분의 주가인데 BPS는 주당 순자산분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네. PBR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와 한 주가당 자산의 가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1 네. 이하면 PBR이 1 이하면 이 주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산의 가치가 훨씬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우리 자산의 가치가 크다는 건 뭐 고정 자산도 있고 유동 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PBR이 0.54이기 때문에 네. 회사 자체로는 중장기로 투자해도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유보율도 크기 때문에 뭐 좋은 공시도 나오는데 문제는 단기적 대응인데 지금 21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빠진다면 7,250원에서 양봉이 나오면 추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차트를 크게 봤더니 지금 구간 7,250원 구간이 딱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고점이고 여기는 저점이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7,250원 기억하시고 만약에 7,250원 깨지면 그냥 중장기로 네. 홀딩한다. 어차피 이거 배당금 주더라고요. 네, 배당도 많이 줘서. 0.54. 예. 네네. 그래서 산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배당도 0.54, 배당 9.08. 그러니까 배당도 굉장히 크게 주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드코프를 다시 사신 이유가 본인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네. 물려도. 네, 그럼 배당. 물려도 배당도 받고 망하지도 않고 유보도 네. 좋고.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단기 좀 많이 손절이 나가니까요. 네. 중장기 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버텨보시면서 소유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리드코프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1차 지지라인 7,250원 부근 보시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기업 자체가 좋으니까 중장기로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짧게 문자로 남겨주신 고민 진행을 해보고 1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440원에 비중이 70%로 상당히 큽니다. 자, 팜스토리 오늘 흐름 보면 2.32% 하락이 나왔고 2,73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하락장에는 식량난 관련주를 봐라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지금은 그 이야기마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식량난 관련주들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팜스토리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지금 식량 관련주들이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팜스토리 지분 구조를 보면 이지홀딩스가 지금 대주주로 돼 있으니까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팜스코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량 관련주의 선진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봤더니 지금 1차적으로 지지라인을 그냥 보면 2,450원 정도가 1차 지지라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단봉으로 연일 빠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저는 시청자님 사신 가격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지난달과 또 이번 달 다른 느낌에 있기 때문에 2,440원이 만약 깨진다면 비중 축소 또는 손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지만 재료가 있는 건 갖고 있고요. 재료가 소멸된 거는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응하십시오. 네, 팜스토리와 함께 식량난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조유소 일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굉장히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드렸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어려운 장세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는 주유소 2부 희망보건위크 주유소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